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고 이제는 누가 포주인지 알선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물이 개입하고 또 세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로부터 받았던 선불금 대신 유흥업소 종사자 자격이라는 개인 신용을 통해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업주는 여성들의 차용증 채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업소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탈산업 이후 개인 부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자본의 방향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관계 속 행위자의 범죄에는 포주, 구매자, 알선자 같이 성매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채권 출신회사의 경영진, 직원, 투자자까지 포함되고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들이 지급하는 수수료, 원리금 상환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현금화를 낳는 거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부채는 단순한 족쇄가 아니라 여성의 미래 수입, 다른 여성들의 부채과의 금융, 채용증의 이전 가능성, 금리, 경제 상황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절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절의 주체는 업소와 업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가 부채인가, 부채가 맞나 적나가 아니라 누가 이 부채를 조절하는가, 부채를 조절하는 힘은 무엇인가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매매에서 여성 개인의 부채가 조정 가능하다면 왜 많은 여성들이 부채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부채 관계 작동의 가세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리대금 문제를 보면 노동자와 백민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개인 신용의 확대를 통해서 팽창하고 있는 현대 금융산업 구조 속에서 신용이 없는 빈민에게 설치한 높은 이자 수익이 자산가 계급의 낮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금융적 안전장치로 금융회사 먹이사슬 구조로 고리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바로 이 먹이사슬 구조 말단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포주를 대체하는 새로운 채권자 그룹으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부장하는데 단순히 채권자 그룹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 신용을 통해서 한국 사회 성매매 산업이 재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법적인 성매매는 합법적인 경제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법적 비호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를 창업하는 것과 강남의 노른자 땅에 고급 호텔 같은 대형 룸사롱을 창업하는 것은 자금 조달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룸살롱 창업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의 강남 유흥업소 특화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약 115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주는 금융권에 여성들의 선물금, 사용증을 안전보장장치로 제출하여 대출받아 업소를 운영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여성들 사용증이 안전보장장치로 이렇게 제출돼서 그걸 기반으로 대출받아서 이제 업소도 열고 운영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자본 축적 방식이 여성의 성매매라는 점과 여성들이 탈성매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정된 사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축적이익에 직면한 자본은 화폐 형태 속에서 앞으로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부채를 제공하고 높은 수수료 이자를 붙여 상환하도록 만들어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라 불리는데 그 결과 한도 초과 인생, 카드 돌려막기, 신용 불량자 양산, 부채 경제가 나타납니다. 이전 시대의 신용이 산업 자본에 대한 섭취였다면 현재의 신용은 개인의 삶 자체를 섭취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금융의 민주화, 자본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그러니까 신용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용을 통한 대출 확산에는 채무자가 높은 수수료, 이자,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출 상품이 그러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일 미래 수익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여성 몸의 증권화 과정이 이러한 부채 경제를 가장 하부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의 수익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마찬가지인데 성매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수많은 남성 손님, 업소와 경찰과 공무원 간의 카르텔, 엄청난 금액의 유흥업소 특화 대출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금융 테크놀로지로 가능한데 대표적인 것이 채권의 유동화 기법, 증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1998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유동화 전문회사 SPC라고 하는데 SPC가 설립되면서 자산 보유자가
채권 등의 자산을 XPC에 양도하는 채권 양도 등의 금융기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은행은 증권화를 통해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신용이익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하여 분산시키거나 가공을 해서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은행은 채무자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누군가에게 판매해서 대출금 회수 이전에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고객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개별 대출 채권 또는 대출 가운데 만기나 상환 방식, 이유 등의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모아서 SPC에 결집시키고 SPC가 이를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일반 대중에게 분산 매각, 그러니까 증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성매매 특별 부분 구매자, 알선자 등 성매매 산업 내 개인의 역할에 집중한 제도적 규제로 자본 유입을 통해 성매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형성된 성매매 직결지의 폐쇄, 직장촌이나 이런 우리 같은 것들을 이제 폐쇄하는데 가시적 효과에 집중하느라 성매매 경제의 그런 거시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포주, 성공예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정체성에 근거한 운동에 집중했고 그 사이 법정에서 포주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는 소유자, 시민, 사업가로 정의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성매매 산업은 금융화의 효과로 대형화되었고 금융자본이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산업이 되었고 스스로 위기를 관리해서 수익을 달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며 정해진 세금을 낸다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가짐을 등급하고 유지하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에이전시가 다수 여성을 확보한 후 등급에 따라 특정 업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룸사롱을 경험하게 해서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장치가 초이스라는 단계인데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초이스 단계에서 남성 손님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평가가 가격의 지급, 나아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초이스 여부, 초이스 성공에 따른 소득이라는 지표로 여성 자신이 해당 업소에 적합한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구조입니다.